안녕하세요. 지금부터 근로소득 연말정산 세법,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부터 세액공제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입니다.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계산할 때 공제금액의 합계액이 2,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없는 것으로 하여 공제액에서 제외됩니다. 반대로 초과할 경우 포함되는 공제 항목도 있습니다. 자료 내 종합한도 포함 소득공제 항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액감면 소득세법 입력 항목은 정부 간 협약이며 공제 요건은 정부 간 협약에 의하여 우리나라에 파견된 외국인이 쌍방 혹은 당사국의 정부로부터 받은 급여입니다. 입력한 세액이 감면됩니다.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제외입니다. 기술 도입의 계약 및 조세특례 제한법이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날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 50%를 감면해주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성과공유 중소기업입니다. 성과공유 중소기업에 인증된 회사에 종사하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자가 수령하는 경영성과급에 대해서 감면해주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성과보상기금입니다. 특정 기간 장기 재직을 전제로 기업주와 근로자가 공동으로 적립한 금액을 만기에 근로자에게 수령하는 부분을 말합니다. 내일 채용 공제라는 것인데요. 잠시 아래의 표를 보겠습니다. 중소기업은 공제 외에 불이익을 하고요.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만기에 이자와 함께 근로자에게 수령하게 됩니다. 수령 후 이자는 이자소득으로 나가며 근로자에게 받는 부분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때 회사가 부담한 기여금이 있는데 여기에 감면율을 계산하여 세액 감면해주는 부분입니다. 세액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중소기업 취업 감면입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직원 중 중증 환자를 제외한 장애인, 60세 이상, 경유단절 여성, 청년에게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입니다. 14, 15년 입사의 경우 50%, 16, 17년 입사의 경우 150만 원 한도로 70%, 18년, 19년도의 경우 동일하게 150만 원 한도로 청년은 90% 공제해주는 내용입니다. 입사 연도에 따라 공제율과 한도를 달리하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액감면 조세조약 입력 항목은 조세조약 항목이며 공제 요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어민 교사는 일방적으로 거주자인 내국인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과세된다. 교사, 교수조항의 면제 요건을 충족하면 일정 기간 발생된 근로소득에 대해 면세 혜택을 받는다는 내용입니다. 입력한 세액이 감면됩니다. 세액공제 근로소득공제입니다. 근로소득자라면 누구나 받는 공제입니다. 공제금은 산출세액 130만 원 기준으로 나눕니다. 130만 원 이하인 경우에 산출세액이 55%이며 130만 원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누진금인 71만 5천 원 더하기 130만 원을 초과한 금액의 30%를 공제하게 됩니다. 다만 공제한도가 있기에 공제금이 공제한도보다 작으면 공제금이 공제되며 공제금액이 더 큰 경우 한도금으로 계산되겠습니다. 자녀세액 공제입니다. 이전 강의에 설명드렸던 부분입니다. 만 7세 이상 자녀에 따라 1명 15만원, 2명 30만원, 3명서부터 30만원씩 추가돼서 60, 90이 됩니다. 그 다음 출생 입양입니다. 22년도 올해 첫 출생이면 30만원, 둘째 출생이면 50만원, 셋째는 70만원입니다. 그리고 자녀 공제이기에 손자, 손녀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연금계좌 세액 공제입니다. 과학기술인 공제 외에 근로자가 납입한 금액이 있는 경우 총급여 수준에 따라 15% 혹은 12% 요율로 적용합니다. 다음은 퇴직연금입니다. 흔히 IRP라고 불리는 것인데요. 퇴직연금에 불입한 금액의 700만 원 한도로 요율을 계산해서 공제해줍니다. 이때 연금저축이 없는 경우 700만 원 한도로 계산되며 연금저축이 있는 경우에는 연금저축을 포함해서 700만 원입니다. 연금저축입니다. 이전 강의에 설명드린 소득공제연금과 헷갈리시면 안됩니다. 2001년 이후 가입분이며 400만 원 한도로 요율을 계산해서 공제해줍니다. 마지막으로 ISA 계좌개인 연금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공제해주는 내용입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전환한 금액입니다. 총급여액에 따라 공제율을 달리하고 전환금의 10% 혹은 300만 원 한도로 적은 금액이 공제됩니다. 잠시 표 보는 방법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급여 수준에 따라 요율을 달리하고 나이에 따라 한도가 다르다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연금저축 400만원 한도이며 IRP는 IRP 혼자 700만원 혹은 연금저축 합쳐서 700만원 한도입니다. 잠시 예시를 보겠습니다. 1번의 경우 연금저축 200, IRP 200입니다. 둘 다 한도 내라 400 공제 가능합니다. 2번입니다. 연금 400, IRP 400입니다. 연금은 한도 400이며 400을 다 받을 수 있으며 IRP의 경우 연금 저축을 포함해서 700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이때 400만원만 공제받을 수 있으니 연금과 합쳐서 전액 공제인 700만원 받을 수 있습니다. 3번입니다. 연금 500, IRP 100입니다. 연금은 400이 한도이기에 100만원은 못 받고요. IRP의 경우 연금 포함 700이니 100만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즉 500만원 공제 가능한 케이스입니다. 마지막 4번입니다. 연금이 0원, IRP 700입니다. 이 경우 IRP 혼자 700 다 받을 수 있기에 전액 공제 금액인 700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ISA 계좌 공제도 가능하니 이 점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별 세액공제 보장성 보험료입니다. 소득 요건과 나이 요건을 따지며 개인이 가입한 보장성 보험에 따라 100만원 한도로 일반 12%, 장애인 15%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특별 세액공제 의료비입니다. 의료비의 경우 보험료 공제와는 다르게 소득 요건과 나이 요건은 보지 않습니다. 즉,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타인의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타인의 기본공제 대상자의 의료비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잠시 아래의 표를 보겠습니다. 아래의 표를 보게 되면 가 항목인 전액 공제되는 본인 등 의료비가 있고요. 나 항목인 연 700만원 한도로 일반 의료비가 있습니다. 가 항목 전액 공제에 대해 해당하는 대상자입니다. 잠시 대상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인, 장애인, 65세 이상자의 의료비, 난임시술비, 이번에 추가된 미수가 선천성 이상아의 의료비, 건강보험 산정 특례자입니다. 나 항목의 경우 조금 전 말씀드린 대상자 외에 해당하는 일반 의료비를 말합니다. 공제금액 계산입니다. 가 항목 공제금액 계산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 지출액, 단 나의 의료비 금액이 총 급여액의 3%를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을 뺀 금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총급여 3% 이상 사용해야 의료비 공제가 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이 연봉이라 가정한 경우 100만원 중 3%, 즉 3만원 이상 의료비 지출해야 초과분부터 의료비 공제가 가능합니다. 3만원을 의료비로 쓰게 되면 3%를 넘지 못했기 때문에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른 예시로 5만원을 의료비로 썼을 경우입니다. 100만원 중 3%인 3만원을 초과한 금액이 2만원이므로 초과한 2만원과 요율을 계산해서 공제가 됩니다. 이렇게 공제 대상 금액을 구했으면 이후 일반 15%, 난임 30%, 미수가 선천성 이상하에 20% 하여 세액 공제가 됩니다. 잠시 위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비, 의약품 공제 가능하고요. 안경 구입비는 50만원 한도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간소화 파일에서 초과했을 경우에 50만원 한도로 계산된 금액이 업로드가 되겠습니다. 미용, 보약 구입비는 의료비 공제되지 않습니다. 미수가 선천성 이상하의 경우 해당 항목으로 진단 받아야지 20% 공제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의료비 중 실손보험을 받은 내역이 있는 경우 프로그램에 입력하여 공제금에서 제외시켜야 되겠습니다. 특별 세액공제 교육비입니다. 교육비의 경우 나이 요건은 보지 않고 소득 요건을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로자 본인과 장애인의 경우 전액 공제되며 근로자 본인에 대해서만 직업능력개발훈련 공제가 가능하고 본인에 대해서만 대학원 공제가 가능합니다. 자녀인, 직계 비속 대학원 교육비 공제는 되지 않습니다. 배우자를 포함한 일반 교육비의 경우 대학생은 900만원, 나머지는 300입니다. 공제율은 각각 15%로 같습니다. 잠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계 존속의 경우 교육비 공제가 되지 않으나 장애인의 경우 공제가 가능합니다. 학교 급식비 및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 대금, 학교에서 구입한 것이어야 가능합니다. 서점은 안됩니다. 교복 구입비 및 현장체험 학습비도 각각 50만원, 30만원 한도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잠시 예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치원생 350만원, 고등학생 100만원, 대학생 1000만원의 교육비 공제 금액에 따른 질문입니다. 대학생에게만 900만원 한도이고 나머지는 30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치원 350만원 중 300만원, 고등학생 100만원, 대학생은 1000만원 중 900만원이기에
총 공제받는 대상 금액은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세액공제 기부금입니다. 기부금의 경우 소득 여건만 보고 나이 여건은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부할 때 나이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제 항목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여기에서 정치자금 기부금과 우리사주 기부금은 본인만 되는 기부금입니다. 첫 번째 정치자금입니다. 정치자금 기부금의 한도는 근로소득공제 금액이며 공제율은 10만원에 대해서는 110분의 100, 10만원 초과분은 초과분의 15%가 공제율입니다. 10만원 이하분은 전액공제지만 110분의 100을 하는 이유는 지방소득세까지 고려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법정기부금입니다. 법정기부금 한도는 근로소득금액에서 정치자금을 뺀 금액이 한도이며 법정기부금 플러스 지정기부금이 20%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사주기부금입니다. 한도는 마찬가지로 근로소득금액에서 정치자금, 법정기부금을 뺀 금액이 한도입니다. 근로소득금액이 자주 나오는 이유는 본인 소득을 고려해서 기부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항목은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특별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입니다. 연 13만원이 세액공제 대상금이며 별도 입력하지 않습니다. 표준세액공제는 특별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사람만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중복해서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특별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금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표준세액공제 13만원을 받지 못하며 표준세액공제가 유리한 경우에는 특별세액공제와 특별소득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세액공제 납세조합 공제입니다. 공제 요건은 근로소득자 중 납세조합자이며 납세조합 공제액은 당해 납세조합에 의하여 원천 징수된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력합니다. 주택차입금입니다. 95년 11월부터 97년 12월 말까지 미분양 주택 취득과 관련하여 차입한 대출금이 있는 경우에 이자 상환한 금액의 30%를 공제해준다는 내용입니다. 외국 납부 항목입니다. 잠시 공제 요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국외 근로소득이 합산된 경우 당해 근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소득세가 있는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입력한 금액이 세액공제됩니다. 세액공제의 월세액입니다.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의 근로자이며 무주택 세대주 및 일정 요건을 충족한 세대원이 750만원 한도로 월세 공제받는 부분입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7%, 5,5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의 경우 15%, 7천만원 초과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소득공제 항목입니다. 이때 제공되는 항목과 그렇지 않은 항목을 표로 정리해 둔 것입니다. 동그라미는 제공, X는 미제공, 세모는 사업자 등이 자율적으로 제출한 항목이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근로소득 연말정산세법,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부터 세액공제까지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